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 시청 가능한 방구석 평생학습 후기. 오늘은 행복충전사 이상국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행복충전 강사 1호 강사입니다. 혹시 그럼 오늘 일부 강의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우리 경천대에 나와 있잖아요. 경천대 나와 이게 그 강물처럼 잔잔하지만 좀 평화롭고 꽃이 산에 핀 꽃처럼 좀 예쁘지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부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방법은 없을까라고 그런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사님의 유머로 소통하고 행복에 빠지다 강의를 함께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소 그리고 상주에서 정말 유명한 오늘 경천대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경천대를 모르는 아마 상주 시민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나오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근데 봄의 향기도 나고 오면서 보니까 밑에 이름 모를 꽃들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야, 그 꽃을 보면서 꽃 참 예쁘다 라고 하면 꽃이 좋을까요? 내가 좋을까요? 참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라고 하면 날씨가 좋을까요? 내가 좋을까요? 주로 이렇게 보시면서 박수를 치면 여러분이 좋을까요? 제가 좋을까요? 그런데 왜 박수 안 쳐요? 우리 상주 시민들은 굉장히 배려심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의 어떤 시그널을 맞추나에 따라서 그날의 행복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 참 좋다라고 하면 그날따라 기분도 좋아지고 또 비가 오는 날 참 추워지겠더라 그러면 또 그 나름대로의 시그널이 맞춰져서 자기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행복을 맞출 거냐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이런 분 계시죠?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그리고 이런 노래 안 나와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반갑습니다. 저도 상주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상주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면서 갑자기 놀라시는 분도 계신데 오늘 오전에 또 상주 친구들하고 라운딩 약속이 있어서 오전에 같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저는 이제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표준말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고향 친구를 만나면 금방 다 무너지게 돼요. 한 친구가 라크룸에서 나와서 뭘 잊어버렸나 봐요. 가방을 막 찾고 뭐 이렇게 골프백에도 뭘 찾고 이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상주만이 나버렸어요. 이기나마 호주머니 찾아봐라. 호주머니. 아마 우리 아나운서님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 라운딩에 탁 올라가가지고 딱 섰는데 이게 티박스에 섰는데 티가 제대로 안 굽히잖아요. 왜 이렇게 삐뚤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친구가 아유 괜찮아요. 약간만 지쳐. 그래서 공을 땅 쳤어요. 땅 치니까 벙커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친구 에헤이 몰개에 빠졌다 몰개 이러더라고요. 사실 말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들은 내 입을 떠나면 화자의 입장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경상도 분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말을 저럽다 무뚝뚝하다라는 말 참 많이 하는데 우리들은 사실 보면 내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야지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소통의 단계다라는 거예요. 이 경천대에 오면요 저는 참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상주 시민이라면 경천대의 기억은 한두 개는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이 드라마를 안다 이러면 유통기한이 좀 지나신 분들이에요. 상도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거상 임상옥을 모티브로 했던 드라마인데요. 이재룡 씨가 주연을 했고 거기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장사는 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결국 인간관계라는 것은 뭐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결국 말로 모든 것이 이어지더라.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 상대의 마음을 잃기도 한다. 아나운서님 혹시 그거 아세요? 네. 토끼를 잡으려면 길을 잡잖아요. 닭을 잡으려면 날개를 잡죠. 호랑이는 어디를 잡으면 될까요? 호랑이는 잘못 잡으면 죽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호랑이는 일단 피하고 본다.
그런데 사람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꺼내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바다에 나가려면 한 번 생각을 하고, 전쟁에 나가려면 2번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려면 3번 생각을 해라. 그 정도로 결혼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요새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3일 동안 사랑하고요, 3개월 동안 행복하고, 그리고 30년 동안 싸우고 30년 동안 인내하고 버티는 거예요. 왜 행복하려고 만났는데 왜 30년을 싸우고 30년을 인내하고 버텨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부부가 3개월이 행복한 게 아니고 그 행복을 더 연장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그거는 결혼이라는 단어에 사실은 집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 신나잖아요. 그래서 신혼이잖아요. 그래서 신혼은 신나기도 하고 혼나기도 한다. 그래서 신혼. 결혼은 뭐예요? 결국 혼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난 좀 안 혼나려고, 나 도저히 안 돼, 힘들어,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혼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리고 혼자가 외롭다 보니까 둘이 사랑을 다시 하게 되면 재혼이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제발 혼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결국은 혼나는 게 또 결혼 생활이다. 요새 많이 뜨는 조론은 뭐예요? 졸지에 혼자 되는 거다. 그러면 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오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아마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라는, 혹시 영화 보셨어요? 89세의 강계열 할머니하고 98세의 조병만 할아버지의 그 사랑. 거기 보면 되게 유치해요.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봄이 되면 꽃이 피면 꽃을 꺾다가 할머니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 아무나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뒤에서 이렇게 설명없이 미소 짓잖아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개울가에 나와서 둘이 막 물장구를 치고 장난을 쳐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톡톡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되게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낙엽이 탁 떨어지면 마당을 이렇게 쓸다가 그 마당을 낙엽을 주워서 할머니한테 막 던지죠. 그러면 싫은 표정을 하면서도 할머니는 행복해합니다. 사랑은 유치해야 됩니다. 유치하지 않은 사랑 없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사랑은 다 유치했습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유원지나 강가나 바닷가에 모래 가면 늘 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야 자기야 나 잡아봐라,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머 자기야 못 잡겠다 자기야 이런다니까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야 자기야 나 잡아봐라 이러면 뭐라 그래요? 자식 잡히면 죽는다 이러잖아요. 사랑은 좀 유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멘트 괜찮아요. 자기는 아름다운 게 죄라면 무기징역이다. 그러면서 싱긋이 그냥 웃는 거예요. 유치하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 툭 가면 자기야 자기 뭐 떨어졌네. 뭐가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아재 개그를 보면서 좀 유치하다 하지만 니마 저 강을 건너지 마라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머 망측해,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 유치한 사랑이 항상 마음속에 있다. 부부는 항상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그 연장선상이 굉장히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여우하고는 살아도요, 곰하고는 못 산대요. 유치한 행동일지 모르지만 항상 유치하게 같이 툭 치면서 탁 하면서 자기야 나 너무 사랑해, 이런 거 해주는 거야. 경상도 분들이 왜 무뚝뚝하냐면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님하고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한 번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랑 표현을 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성함이 분명히 계셨지만 엄마는 항상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화상이라 그랬거든요.
예, 화가 나는 상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서로가 계속해서 화가 나는 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만 보고 자랐으니까 나중에 성년이 돼서 결혼을 해도 그런 표현을 못 하는 거야. 아이들 앞에서도 많은 스킨십을 하면서 항상 아내가 이쁘다라는 이야기 해주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표현을 해야 돼요. 서울시청에 가면은 현수막에 붙었던 딱 시가 짧은 시가 하나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네가 그렇다. 이런 말을 그 집에 가서 하잖아요. 집에 가서 자기야 오늘 강의 들었는데 이런 시가 참 좋다. 나 당신은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외워왔다. 이러면서 뭔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네가 그렇다. 이러면 아내가 어머 자기야 나도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너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지? 솔직히 이야기해라. 지금 까고 이야기해라.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는 거, 좀 유치한 거. 그런 대화법은 굉장히 좋은 대화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똑같은 조건에서요. 똑같은 조건에서 유머 있는 남자가 좋아요, 목소리 좋은 남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여성들은 유머 있는 남자를 좋아한대요. 40대 중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다소곳한 여자가 좋아요, 이렇게 유머 있는 여자가 좋아요. 이러니까 40, 50대 남자분들은 그러대요. 정답 알고 계세요? 낯선 여자가 좋대요. 뭐든지 좀 낯설어야 돼요. 왜? 부부는 항상 낯선 것처럼 설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왜 이래? 하는 것처럼.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요사이 이제 좀 너무 코로나19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와이프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요. 막 너무 슬퍼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갔다 오라고 카드를 줬어요. 카드를 주니까 와이프가 카드를 들고 백화점에 갔어요. 지금 봄 신상품이라는데도 세일을 굉장히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와이가 기분 좋게 다 입고 왔어요. 그 안에가 좀 풍채가 조금 있는데 와가지고는 이 약간 짙은 색 원피스가 이렇게 옆으로 갈아있잖아요.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머 자기야 나 봐, 나 너무 잘 샀다, 너무 이쁘지 않아? 이거 85% 세일, 완전 대박, 완전 대박, 어머 기분 좋아 이랬는데 남편이 그걸 딱 보니까 와이프가 좀 약간 풍채도 있는데 가라가 옆쪽으로 돼 있으니까 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실길에 그랬대요. 뭐 그런 걸 골랐냐? 이러니까 아내가 바로 대답하잖아요. 그래, 내가 고르는 재주가 없어가 너 같은 걸 골랐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그리고 영화 완벽한 타인 있죠? 완벽한 타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틀림이 아니라 다르다고 인정해 줘야 된다. 저는 아이가 둘 있습니다. 위에는 딸내미고요. 밑에는 기집애인데 큰 놈은 어릴 때 이 토마토가 있죠. 토마토를 그냥 먹으면 입천장이 허는 게 있어요. 입천장이 헐어요. 그래서 토마토를 꼭 후라이팬에 익혀서 껍질을 익혀서 줘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그 토마토를 꼭 케첩에 찍어 먹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둘째야, 너 왜 케첩도 어차피 토마토로 만든 건데 왜 토마토에 찍어 먹어? 이러니까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왜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큰 놈이 대학교 들어가서 CC 커플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둘이 예쁘게 사랑을 하니까 조금 질투도 나대요. 그런데 이제 연애도 할 나이도 됐고 사랑도 할 나이가 됐으니까 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권장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또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학년을 마치고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니까 아마 이게 예쁘게 이렇게 사랑을 하다가 갑자기 군대를 가니까 굉장히 슬펐나 봐요. 어느 날부터인가 밤늦게 계속 술을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아시죠? 딸 가진 부모 아실 거예요. 딸이 들어오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자꾸 전화하면 짜증내니까 전화도 못하고 카톡 보내는 거예요. 딸 어디야? 이렇게 보내서 딸은 답장이 없어요. 얘가 살아있다고 확인하는 건 뭐예요? 앞에 일이 없어지면 확인하는 살아있구나. 그래서 새벽 1시경이 됐는데 애가 엘리베이터가 띵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애가 뚝뚝뚝뚝 누르고 들어오는데 술을 좀 많이 먹었더라고. 그때
딸 가진 아빠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 밤늦게 술 먹고 저렇게 다니면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그래도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다 성인이 됐는데. 그래서 딸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요렇게 계단으로 그 현관에 들어오면 턱이 조금 있잖아요. 그 턱을 조금은 넘어가 휘청 하는 거예요. 그때는 가슴 더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을 막 뭘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유일하게 뭐 가진 거 뭐 아파트 한 채니까 그랬어요, 애한테.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앞으로 자꾸 술 먹고 다니면 너 아파트가 너한테 안 물려줄 거야. 어? 자, 술 먹고 다녀. 어? 이러니까 딸이 뭔가 그때 갑자기 아이들도 똑같아요. 돈에는 뭐 장사 없어요. 아이가 그날 이러더라고요. 술이 좀 많이 돼가지고. 아빠, 나도 이렇게 흔들리는 집은 받을 생각이 없어요. 제가 상주에 이렇게 오면 저는 백은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외서에 있는 백은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백은이 아직도 백은이에요. 그리고 중학교는 공금중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는 상주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상주고등학교 제하고 친구 중에 외서 오산에 가면 우복종가라는 종갓집이 있습니다. 그 종갓집에 이제 어머님이 아직 살아 계셔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다 돌아가 산소만 여기 계신데 있어서 지방 출장을 갔다가 이렇게 상주길로 오는 길이면 한번 들립니다. 가서 인사도 한번 드리고 잘 계시는가 건강도 한번 뵙고 이렇게 합니다. 상주 외서를 들어가는 그 우산길이죠. 우산길에 들어가면 가로수가 백일홍을 심어놨습니다. 한 8월 달쯤이었나요? 여름 삼천에 피고 있는 꽃 중에 딱 하나가 백일홍입니다. 100일 동안 붉은색 꽃을 피운다 해서 백일홍이죠. 그래서 아마 산천에 붉은색 여름에 피우는 꽃은 아마 백일홍밖에 없을 거예요. 예쁘게 이렇게 피어났고 곡식이 익어가고 드라이버 코스는 참 좋아요. 문을 열면서 싹 달리고 있는데 아니 이게 백일홍이 붉은색만 있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흰색도 있고 자주색도 있고 좀 짙은 청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는 길이니까 쭉 달렸어요. 그래서 종갓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인사, 어머님 잘 계시죠? 건강하시죠? 그래서 어머님 좋아하시는 커피들을 갖다 드리고 이랬는데 딱 들어가서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뜰에다가 이렇게 백일홍을 심어 놓은 거예요. 백일홍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이거 백일홍 아니에요? 하니까 백일홍이야. 그런데 왜 백일홍이 왜 붉은색만 있는 게 아니라 흰색도 있고 자주색도 있고 왜 이렇게 짙은 청색도 있어요? 이러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다 똑같지가 않은데 어찌 너는 꽃을 똑같이 하기를 바라느냐 이러시더라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된다. 칼리 지브란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의 잔에 포도주를 채워주되 한 잔으로 마시지 마라. 빵을 나눠주되 한 빵으로 먹지를 마라. 춤추고 노래하고 즐기되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라. 현악기의 현이 각자의 아름다운 색으로 조화를 이루듯 그렇게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하늘 아래 태어나가지고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나와 다릅니다. 그리고 요새 집에 보면 애완견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반려동물 중에 개견자를 써서요 키우지 말아야 될 강아지가 2마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한자어로 열십자잖아요. 이거는 수학스님은 열십자라고 할까요? 아니죠. 수학스님은 더하기라고 하겠죠. 그럼 목사님은 뭐라 할까요? 십자가라고 하겠죠. 교통경찰관은 뭐라 할까요? 아마 사거리라고 이야기할걸요.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걸 가지고 배꼽이라도 지정하기로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틀립니다. 서로의 색깔을 존중해 주라 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 못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많은 음식들 중에 가장 많은 철분과 비타민과 영양제를 가지고 혈액순환에 좋은 그런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놓으면 꼭 이걸 먹죠. 그리고 생일 때도 이걸 챙겨줍니다. 왜? 피를 맑게 하고 정신도 맑게 하고 갖가지 건강에도 좋으면서 먹기에 섭취하기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그게 바로 미역이죠. 그런데
미역을 꼭 먹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시험 치는, 더군다나 수능 시험을 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미역을 안 먹어요. 왜요? 미끄러진다고. 그러면 산모들은 미끄러져도 되나? 예? 그러면은 할머니는, 어머님은 이제 80 생일인데 미역 드시면 미끄러져도 되나? 사람마다 보는 생각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해 주라라는 거예요. 여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찾아보면 한 수천 가지가 없습니다. 뭐 꽃을 사준다, 선물을 해준다, 사랑한다, 말을 해준다, 설거지를 도와준다, 청소를 해준다, 같이 놀아준다, 수만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남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뭐예요? 먹여준다, 재워준다, 그냥 냅둔다. 왜?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났어요. 타고날 때부터 남자들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구치지 말고 그냥 얘가 혼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혼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계속하면 들어주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은 밖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들었거나 유머 소설글을 들었으면 침실에서 그냥 주무시지 말고요. 둘이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들려주는 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같이 경청해 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불교의 열반경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장님들이 이제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진 부위가 있잖아요. 만진 부위가 이렇게 등 쪽을 만졌으면 코끼리는 평상처럼 생겼다. 코끼리는 평상이야. 배를 이렇게 만진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코끼리는 단지라니까, 단지. 꼬리를 이렇게 만진 분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코끼리는 굵다란 방어 쪽이, 동화 쪽이라니까. 엄청나게 굵어. 귀를 만진 사람은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어마무시하게 큰 부채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본 각자의 그것만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살아가면서 이 사람에게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평생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예쁜 말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상주가 또 소가 유명하잖아요. 상주 한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서울 가도 상주 한우 알아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심을 푸는 수는 뭐예요? 근심을 푸는 수는 헤어서입니다. 상대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수는 바로 미소. 어머니 되는 수는 뭐예요? 미소, 옳소, 좋소. 그 아름다움을 주는 미소로서 미소, 옳소, 좋소라는 거. 그거 해주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상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을 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어디를 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나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면서 그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야기가 조금 나와 다르다 해서 틀림으로 간주하지는 마라. 왜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늘 밑에, 다른 부모 밑에,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제가 이렇게 경천대에 왔잖아요. 경천대에 이렇게 왔는데 여기도 기억들이 다 달라요. 여기 오면 사랑을 꽃 피운 기억도 있고, 그리고 이별을 했던 기억도 있고, 분노를 했던 기억도 있고, 다툼을 했던 기억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경천대가 무조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경천대가 무조건 슬픈 게 아니다. 그냥 나는 이 경천대가 정말 나에게는 행복한 공간이었다는 거고, 상대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다름도 인정해 줘야 된다. 여러분, 그립다는 단어를 했으면 어떤 분들은 어머, 따뜻한 봄 햇살이 참 좋았어, 그때가 그리워 라고 마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을녘 낙엽 들어진 그런 길을, 추억의 길을 참 그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내가 아닌 것이 상대도 아닌 게 아니고, 내가 맞는 것이 상대도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색깔을 존중해 주는 거, 그게 부부로서 이루어가야 될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다. 그리고 사랑은 좀 유치해야 된다. 유치하지 않은 사랑 없잖아요. 연애할 때 우리 다 코맹맹이 사잖아요. 자기가 뭐 코맹맹이 사잖아요. 원래 비염이 있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귀여움과 그리고 또 새로움, 설렘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우리도 함께 상대에게 항상 설렘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 존중해 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색깔이 섞인다 해가지고 그 고유한 색깔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고유한 색깔은 그 속에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장점입니다. 우리가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첫눈에 멀리 있을 때 하는 거 윙크라는 걸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뜻이 있대요. 윙크는 뭐냐면 감아준 한눈은 상대의 약점을 감아주고 뜨고 있는 하나는 상대의 장점을 계속해서 많이 봐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상대의 단점을 보기보다 장점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장점을 보는 연습. 아침에 남편이 이렇게 일터로 나가면 어머 자기야, 자기 너무 멋있다. 나는 있잖아, 나 결혼 너무 잘한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잘생겼어. 이렇게 해서 내보내라고요. 좀 선의의 거짓말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나가면서 남편이 그 말을 믿어요. 지 얼굴로 그걸 보면 아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내가 가장 멋있고 잘생겼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리고 주차장에 이렇게 나가보면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그냥 내보내지 말고 이렇게 멀리에서 사인 하나 보내줘. 야구할 때처럼 사인 하나 이렇게. 이거 무슨 뜻이에요? 돈 이만큼 벌어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멋있다는 말, 그리고 아내에게는 고맙다는 말,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예쁘다는 말. 이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넘치고 넘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 미소, 그리고 힘이 되는 소 믿소, 옳소, 좋소, 고맙소. 상주에 이렇게 오시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천대회가 와보시면 이게 물과 그리고 섬과 예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오실 때 뭐 일 바쁘시지만 음악과 음악 사이가 아름다운 것은 중간에 쉼표가 있어서 아름답대요. 그러면 사람들도 삶이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러면 삶과 삶 사이에 여유라는 거, 휴식이라는 거 꼭 필요하거든요. 사람 그런 거 있으면 가까운 데서도 안 가잖아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가까운 데 오셔서 주막도 있고 하니까요. 막걸리 한잔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산보라 그러죠. 산보 좀 하시고, 그리고 가실 때 손 이렇게 꼭 잡으시고 이렇게 가세요. 그러면 누군가 저거 부부 아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과 평생 갈 사람이니까 손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없이 걸으셔도 돼요. 나오셔서 이 삶 속에 이렇게 한 번씩 걸어보시는 거.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상주라는 거 되게 자부심 가지고 있어요. 예, 내 가족이 자부심, 고향이 자부심 있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해외 한번 나가보세요. 불과 한 10년 전에 하면 너 어디 사람이야? 나 코리아. 한국 사람이 하면 대우 못 받았어. 그냥 재팬, 일본 뭐 이런 느낌. 한국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등산복 입었으면 코리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부심이 그렇게 없었다고요. 세계에서도. 근데 지금 아마 여러분 나가보세요. 엄청난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 K-팝, K-뮤비, K-뷰티, K-댄스. 10몇 년 전인가요? 10몇 년 전에 동남아를 간 적이 있는데 앙코르와트죠. 거길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관광객이라도.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내가 한국에서 왔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이 어디냐 아이들 잘 모르는데 그들이 아는 거는 뭐냐, 싸이의 강남 스타일 알아요. 강남 스타일은 대한민국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상주 사람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들 지명을 만들 때요, 그냥 만들지는 않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아시죠? 왜 제가 상주 사람을 말씀드리냐면, 전라도는 전주, 나주, 그 당시에 가장 번성하고 평야가 넓고 살기 좋은 고을이 바로 그 지명을 만들 수 있는 앞글자를 따서 전라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충청도는 뭐예요? 충주, 청주. 강원도는 강릉, 원주. 경상도는 어딜까요? 경상도는 어딜까요? 바로 신라에도 없지 경주. 그리고 바로 이 풍요로운 상주입니다. 어디 가서 메이드 인 상주, 나 상주다. 왜? 자신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는 내 태생이 상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가시면 보통 분들 상주 이러면은 꽃감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이야기하세요. 야, 경상도가 어디서 만들어진 거 알아? 그 첫 글자가 어딘지 알아? 경주 상주야 임마.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야 된다. 왜? 자신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그 아우라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삶도 자신 있게 사시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공짜 없습니다. 두 번째, 비밀 없습니다. 세 번째,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거, 제가 사는 게 정답입니다. 남의 거 비교할 필요 없이 내 남편이 최고, 내 아내가 최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하에서 그냥 즐겁게 웃으면서 보내는 거. 웃음소리가 나는 곳에서는 행복이라는 놈이 살짝 들여다보고요. 꽉 차 있대요. 그리고 싸움 소리가 나고 뭔가 다투는 소리가 나면 불행이라는 놈이 들어와 있답니다. 아이들한테 물려줄 거는요, 재화보다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 웃으면서 사는 거. 우리 집은 항상 밝음입니다, 맑음입니다 하는 그 집안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주라는 지명에 산다는 것, 대한민국 상주에 산다는 것, 그리고 이게 아름다운 경청대라는 이런 멋진 관광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자신감 있고 웃음소리 나는 사람 아시죠? 그게 가장 멋진 사람,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